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3월 한미 반도체 말고 반도체 HBM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반도체 이슈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던 HBM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와 그 핵심 내용에 따른 수혜주를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주식 투자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고 왜 HBM에 대한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HBM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MD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AMD가 모두 다 HBM3E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5세대 HBM이죠. 이게 공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국내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HBM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즉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MD가 차세대 AI 반도체에 HBM3E 규격의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활용할 계획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까지 HBM3 메모리 고객사가 확대가 되며 고부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MD가 차기 MI300 시리즈 제품에 HBM3 규격 메모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엔비디아와의 본격 경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즉 생산량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HBM을 사용하려는 양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올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현재 시장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에 대한 제품도 대체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AMD도 그거를 맞춰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HBM을 엄청나게 사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핵심 이슈가 HBM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HBM3E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빠르면은 3월 중으로 양산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3월 양산설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6월 달까지 봐달라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의 품질 검사가 끝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월에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곽 사장이 HBM3 이 양산 시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양산 시점에서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3월 양산 가능성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HBM3 양산으로 당분간 HBM 시장을 독주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자사의 시가총액을 3년 내로 약 200조 원으로 늘리겠다라면서 목표를 제시합니다. 즉 시가총액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기업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 HBM에서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10조를 팔면 5조가 남는 겁니다. 즉 AI 메모리 기술을 강화해서 올해 경영 목표가 어떤지까지 설명을 합니다.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엄청난 시장 캐파를 먼저 잡아가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해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수익성 중심의 경영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HBM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만큼 다른 기업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에 마이크론이 HBM3를 첫 번째로 양산을 합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양산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적용하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HBM 개발 양산 전쟁에서 세계 3위 업체가 1위와 2위 업체를 앞서 나간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생산을 인텔한테 맡기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HBM 제품을 받는 등 미국 기업들이 제 식구 챙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보조금도 미국 기업 먼저한테 주고 자국 기업이 자국 기업에게 제품을 먼저 맡기는 그러한 미국의 제 식구 챙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H200 적용을 공식 발표한 곳으로 딱 마이크론 한 곳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내년까지 현재 점유율이 10% 정도가 되는데 25%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마이크론이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존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번에 개발하게 됩니다. 3위 마이크론의 공격에 삼성전자는 AI용 D램인 12단 36기가의 HBM3로 반격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특기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차세대 제품인 HBM3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8단입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단수를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의 12단 제품이 전작인 8단 HBM3보다 성능과 용량이 50% 이상 개선될 정도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해당 제품이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탑재하게 되면은 GPU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확보하는 물량 자체를 줄여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기업들의 부담 감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샘플을 고객사한테 제공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을 샘플이죠.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객사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즉 마이크론이 현재 양산을 했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HBM에 대한 생산 능력을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HBM을 엄청나게 찍어내겠다라는 뜻이고요. HBM의 시장은 현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 즉 가격이 무작정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즉 누가 더 많이 찍어내서 패권을 잡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형님이 언제든지 바뀐다. AI 시대 필수제 HBM에 대한 TV를 가를 핵심이 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3사에 대한 강점과 약점들입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엔비디아와 상당히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속도와 전성비 모두 뛰어납니다. 문제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가장 높고요. 패키징까지 가능한 턴키, 그리고 약점으로는 고객사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설계는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전성비도 뛰어나지만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사실 AI 쪽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캐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HBM을 많이 찍어내야지 돈이 되는데 캐파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한정적이라는 거겠죠. 즉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다 HBM만 사들이면은 GPU를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는데 HBM을 못 찍어내는 게 문제죠. 즉 생산 시설을 누가 더 많이 투자해서 누가 더 먼저 시장을 차지해 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맞춰서 기획재정부가 이번 27일에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죠. 무슨 뜻이에요? 국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라.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에 최대 25%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 시설에 비해서 높은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올해 반도체 투자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원래도 유보율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2012년도 ASML에 대한 지분을 3%를 인수했는데 그거를 12년 만에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금 확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규 투자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영업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해 왔던 삼성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에 대한 설비와 R&D 투자를 진행했고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투자를 많이 해왔고 이번에 재원 마련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도 늘어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로 메모리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매입해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AI 돌풍에 HBM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다 보니까 삼성 반도체 전문 유통이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네가 제품의 99%를 삼성전자로부터 매입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래 반도체에 대한 성과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출신 임원이 현재 미래반도체 임원이면서 삼성전자의 AS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HBM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는 3월 달에 주목받을 수 있는 HBM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말고도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것들 적지 않아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정보를 적었다가 유출돼서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많이 온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문제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없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면은 세 번째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하단부에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핵심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와 핵심 자료집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당장 무슨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 보셔도 충분하게 오늘의 이슈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꼭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